자, 가을 떡갈나무 숲에서 가을에다가 써놓자.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다. 자, 그 다음에 떡갈나무 숲은 시적 대상이자 위에 나왔던 산과는 달리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얘는 화자가 떡갈나무 숲 내부에 있으면서 떡갈나무 숲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예요. 자, 앞에 산은 시적 화자가 산 속에 없어. 근데 얘는 숲 속에 있어요. 그거 생각해 두시고 작품 한번 보도록 하죠.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떡갈나무 숲은 화자가 관찰하는 공간이자 시적 대상이자 그 다음에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어떤 공간으로 보고 있냐면 외롭고 쓸쓸한 존재들을 위로해주는 공간으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의 의미를 갖는 곳이 떡갈나무 숲입니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하고 있어. 지금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구나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떡갈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으면 얘는 낙엽이지, 낙엽. 낙엽이 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떡갈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애가 너구리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돼주고 아니면 쐐기집이 돼주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털이 돼주고 아래 집이 돼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가을 지나면 계절이 뭐야?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동물들이나 벌레들한테 떡갈나무 이파리는 자신의 잎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려 주면서 얘네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할 때 떡갈나무 숲은 어떤 공간이냐?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다른 존재들을 보호해주는 공간, 그 이상적 공간인 거야. 자, 이때 너구리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되었다. 떡갈나무 숲이 생명체인 너구리나 오소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온도죠. 그래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떡갈나무 잎이 생명체에게 베푸는 혜택이 이만큼 포근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 아래집이 됐다 해서 이 아래집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털과 똑같이 떡갈나무 숲이 생명에게 베푸는 혜택입니다. 자, 이때 요 두 번째 행 보시면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이게 원래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일부러 문장을요 행과 행 사이에 걸쳐놨어요. 이런 걸 행간 걸침이라 그럽니다. 행과 행 사이에 문장을 쭉 쓸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중간에 문장을 잘라서 두 행으로 배치해 놓는 거야.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집중도를 높여준다. 아니면 이러고 뒤에 내용이 안 나오면 도대체 아니면 뭘까? 궁금증을 유발하거든. 그래서 독자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근데 문장을 잘라서 행에 걸쳐놨어요.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지난 여름 풀 아래서 자지러지게 울어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벌레 울음소리를 뜻하죠. 청각적 심상도 자극해주고 있어요. 자, 가을의 앞 계절은 여름이지. 여름은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거든. 근데 그 생명력 넘치는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단 말이야. 이 겨울을 다른 생명체들이 잘 버티려면 떡갈나무 잎이 뭐 해주는 거야? 이파리를 떨어뜨려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 겨울 잘 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떡갈나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존재냐면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앞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공간인 거야.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가 들릴 듯한데 지금은요 텃새만 남아서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하고 있대요. 자, 요길 기준으로 풍뎅이들이 시끄럽게 날개짓하고 짝짓기를 하던 그 순간은 여름을 얘기해. 그래서 며칠 전에 왔을 때 여름에 왔을 때 떡갈나무 숲의 모습은 이랬거든.
근데 현재는 가을이기 때문에 텃새, 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만 남아서 얘네들이 우는 노랫소리만 들리고 있대. 그래서 과거 지난 여름에 떡갈나무 숲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였어. 현재 떡갈나무 숲은 고요해. 상대적으로 텃새의 소리만 들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의 떡갈나무 숲도 좋아하고요. 가을의 떡갈나무 숲도 좋아하는데, 자, 과거 떡갈나무 숲이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가을날의 떡갈나무 숲은 고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생명체에게 포근함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긍정적이야. 근데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적막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생명력이 넘쳤던 여름 숲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때 풍뎅이들의 혼례라고 해서 명사로 시행 종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풍뎅이들이 날갯짓을 하던 소리가 눈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지? 근데 그게 눈부신 소리다라고 해놨어. 그러면 얘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으로 감각, 전이해 놓은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공감각적 심상,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들릴 듯한 데에서 듯 나왔다고 이거 냅다 지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규법은 연결어를 기준으로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제시돼야 돼. 근데 얘는 들릴 것만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엇과 같아요 해서 무엇과 비교 대상이 없죠. 그래서 얘는 지규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들릴 것만 같은데 지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지금 현재 가을에는 텃새가 우는 소리만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텃새가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라고 표현해놨어. 자,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서 갈무리한다, 자기 목청 밑에 숨겨둔다, 이런 뜻인데, 얘는 지금 화자가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텃새의 노랫소리라고 하는 게 콩밭에 뿌려둔 거고, 그게 얘네들이 쪼아갖고 목 밑에 집어넣어 놓는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들리는 건 노랫소리만 들리고 있어. 청각이라고 하는 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감각의 전이를 일으키고 있는 표현,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노래를 콩밭에 뿌려뒀어. 새가 그걸 쪼아서 목 밑에 넣어놓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화자가 듣고 있는 거 그냥 새의 노랫소리예요. 새가 짹짹짹짹 우는 소리를 듣고, 아, 짹짹짹짹 우는 게 마치 콩밭의 노래를 제가 쪼아 먹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는 거야. 들리는 건 노래예요.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건 그 노랫소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 해서 시각화 시켜놓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떡갈나무 숲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대조됩니까? 대조됩니다. 여기는 생명력이 넘쳤고 여기는 텃새만 남았어요.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보는데, 자, 이 노루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이 떡갈나무 숲을 떠나갔습니다. 떡갈나무 숲을 왜 떠나갔냐? 추위가 곧 찾아올 거거든. 그래서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루는 떠나간 겁니다. 자, 선생님, 노루가 떠나갔으니까 떡갈나무 숲은 부정적 공간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떡갈나무 숲은 겨울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공간이고, 이 노루가 떠나간 이유는 떡갈나무 숲이라고 하는 공간보다 더 따뜻한 곳을 찾아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싫거나 여기가 안 좋거나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은 골짜기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곳으로 갔대. 자, 산울림도 청각이야. 산에서 울리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얘가 파릇하다 그리고 떠내려오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소리가 파릇하대. 청각의 시각화죠. 소리가 떠내려온대. 청각의 시각화야.
여기도 공간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골짜기, 요게 이거겠죠? 그래서 더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바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곳으로 노루는 간 거예요. 자,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자, 지금까지 화자는 떡갈나무 숲을 걷고 있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앉아서 이제 하늘을 본 거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이동 드러납니다. 제 화자가 걸었다라고만 나오고 어디를 들렸다고는 안 나오잖아요. 자, 근데 공간 이동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시선의 이동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공간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화자가 직접 움직여서 A 장소에서 B 장소로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공간의 이동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시선이 어디로 가냐? 이번엔 하늘로 가. 처음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떡갈나무 잎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노루 발자국을 찾아보죠. 근데 얘는 이제 발견 못하고 흔적도 못 찾아요. 그러고 이제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시선 이동이 등장하고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자, 아까 떨어지다는 상승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야? 하강의 이미지죠. 낙엽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건 이렇게 위를 봐야 되니까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자, 내가 숨을 쉬는 거지. 근데 얘는 하늘이 숨을 들이켜서 나를 마신다라고 표현했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에요. 원래는 내가 주체고 내가 들이마시는 존재가 하늘이죠. 혹은 숨. 요게 객체예요. 근데 이걸 주체로 이걸 객체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늘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내가 하늘을 마시는 거나 하늘이 나를 마시는 거나 상관없어. 왜? 그 둘은 이미 하나라서. 그래서 얘는 가을 하늘에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객전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숨을 쉬는 거나 하늘이 숨을 쉬는 거나 나나 하늘이나 똑같은 존재야 지금. 나는 지금 하늘과 하나 되어 있어. 이런 뜻이야.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자, 될 것 같다는 미래 시제지. 오늘 밤에 얘가 될 것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밤이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밤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숨을 들이키면서 이 정도라면 나는 오늘 밤에 하늘의 별이 될 것만 같아 해서 자기가 지금 하늘과 느끼는 일체감, 자연과 하나 된 표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 자기가 자연의 동화가 돼서 이대로라면 밤에는 별처럼 될 것 같아 해서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떡갈나무 숲에서 화자는 충만함, 자연과의 교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보냐? 하늘에서 시선이 이동합니다. 열매로 시선이 이동해요. 자, 이때 열매 하나 해서 명사로 시행 종결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수사예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숫자잖아. 그래서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했다 그러면 맞지만 명사로 시행 종결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열매 하나를 딱 봤는데 그걸 보고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어느 산짐승이 이 열매를 혀로 핥아보다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냥 두고 간 거야. 왜 두고 갔을까 하면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은 것만 같아. 이건 화자의 추측이죠. 확실한 건 아니고. 화자는 왜 그렇게 추측하냐? 떡갈나무 숲이 어떤 공간이라서 자기가 느끼기엔 포용력이 있는 공간이야. 배려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떡갈나무 숲에 살고 있는 동물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열매를 자기가 먹어버리면 끝났겠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걸 다음 새끼 짐승한테 양보해주기 위해서 핥아보다 냅두고 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화자의 추측이고요. 떡갈나무 숲이 무한히 베푸는 포용력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애는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게 생겼대요. 자, 열매가 까만색이래. 그러니까 얘는 열매 색깔이 딱 떠오르지? 시각적 심상 자극해주는 단어고요. 이 새까만 열매가 마치 산짐승의 젖꼭지처럼이라 그랬으니까 원관념, 보조관념, 그리고 연결어 다 나타나죠? 그럼 직유법이지. 그치? 이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공간이지. 저 열매도 뭐였어? 새끼한테 먹이였죠. 새끼 먹이잖아. 자기가 안 먹고 새끼를 먹이려고 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치 산짐승의 젖꼭지와 같아. 그래서 엄마 짐승이 어린 새끼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는 심정 해서 요게 유사해 해서 원관념이 열매, 보조관념이 여기 나오는 산짐승의 젖꼭지, 그리고 여기 연결어 했으니까 직유법 쓰이고 있는 거죠. 이해됐지? 자,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가을은 내가 떡갈나무 숲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자연이랑 아무리 교감을 해도 내가 인간들을 세상에서 살 때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수 있죠. 요게 지금 화자의 정서야. 외롭고 쓸쓸해서 가을 떡갈나무 숲에 왔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떡갈나무 숲은 다른 동물들을 포용해주기 위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은 생명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 공간에 왔더니 외롭지 않아. 이게 아니라 여전히 적막한 산속 숲에 들어오니까 외롭고 쓸쓸해. 하지만 이 떡갈나무 숲은 포용력이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산한테 뭐 하고 싶을까?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궈줍니다. 아까 이 이파리 낙엽은 무슨 의미야? 따뜻한 털이 되거나 집이 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니까 이 이파리, 자연이, 떡갈나무가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이라 그랬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게 부을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으로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발등 위에 낙엽이 톡 하고 떨어졌어. 그걸 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중얼거리니까 떡갈나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하고 잎을 떨군다. 잎을 떨군다 라고 하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죠. 자, 잎을 떨구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다?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 포용, 위로. 오케이? 자,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따뜻해질 거야. 요거는 떡갈나무가 내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 형식이 드러나고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의인법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의 원관념은 낙엽입니다. 낙엽이 마치 손과 같아 의인법이에요. 뺨에 대봐. 따뜻해질 거야. 따뜻해지는 건 촉각이죠. 그치? 그래서 이건 촉각적 심상 쓰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계속 현재형 시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산도 현재 시제 반복되고 있었죠. 그거랑 앞에 산과 지금 가을 떡갈나무 숲은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외롭고 쓸쓸해서 떡갈나무 숲에 들어갔더니 그 숲에서 떡갈나무가 나를 위로해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없으면 여기까지 볼게요.